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준희입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학생 수 감소로 해마다 문을 닫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00년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교육 정책은 그럼에도 아직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여건을 반영한 학교 재배치 기준 등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역의 주요 교육 이슈로 여수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순천사범대 부설학교 신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는 적지 않은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도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경 전남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무경 도의원입니다. 네, 정영균 전남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영균입니다. 네. 앞서 오프닝을 통해서도 언급해드렸지만은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고 있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수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가칭 예울고등학교, 공립대안학교인가 본데요. 신설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설 필요성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있는 교과를 떠나가지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은 옛날에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한다든가 댄스를 좋아한다든가 영화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배우고 끼를 발산해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 마침 2028년 3월 1일자 개교를 해가지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K-팝 고등학교라는 그 공립형 대안학교를 하고 네. 지금 충남에서 K-팝 고등학교로 사립을 하는데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전남에도 그런 것을 하나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수로 가져왔거든요. 여수로 가져와가지고 교육계라든가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자문도 구하고 이런 학교를 여수에다 유치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모두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수시에다가 이제 전라도교육청에서 K-팝 고등학교를 여수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수시에서 지금 그 진입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세부 계획을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김대중 교육감의 사인까지 다 나와 있고요. 우리 네. 전라도의 교육위원들의 합의가 다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돼 있는 상태다면은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K-팝을 주제로 한 이제 대안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부산이라든가 충남에서는 K-팝 고등학교지만 우리 전남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K-컬처. 지금 가칭 예울고등학교라고 지금 고등학교 예명을 해놨지만 본 의원이라든가 우리 전체적인 문화 수준에 있는 문화 교육 계통에 있는 분들이 했을 때는 K컬처 고등학교가 낫겠다 해가지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런 K컬처의 전문 학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남에는 이런 형태의 대안학교들이 몇 곳이나 있죠? 지금 없죠. 전국에도 없는 것을 미래 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데 그 충족시키기 위한 현장이 여수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전남에는 대안학교가 몇 곳이 있습니까? 대안학교가 지금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가 서부권하고 중부권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강진에 있는 대안학교는 그것도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국제기술학교로 해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전환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평가를 해보고 논의를 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남 동부권에는 대안학교가 없다는 전혀 없습니다. 광양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임학교가 있는데 그거는 위탁형이고요. 네. 지금 여수에 K컬처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기숙형을 해가지고 캠퍼스
대학 캠퍼스 형태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입니다. 297억인데 그 개교를 하게 되면은 부족한 것도 채우다 보면은 이제 금액적으로도 300억이 넘는 것을 김대중 교육감께서 이렇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가감하게 이거 설립할 수 있는 동의서를 이렇게 확인까지 다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수 지역에 이렇게 대안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대안학교다 그러면은 문제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인식하는데 지금의 이제 대안학교는 그런 차원이 벗어납니다. 네. 내가 개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것을 대안학교에서 담았기 때문에 이 학교 밖 학생들하고는 좀 차별이 되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은 특목고가 될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 쪽에 특목고가 될 수 있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전남에도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이 이제 우리 교육이라든가 생활의 선진국화 되다 보니까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학교 밖 학생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여가부 쪽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밖 학생들이 생긴 것도 우리 현재 전라남 도교육청이라든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그 학교 밖 학생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저기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 시설이라는 뭐 이런 개념과는 약간 좀 완전 다른 예, 그 예. 다른 형태의 대안학교가 예, 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수 공립 대안학교가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뭐 앞서 간단하게 언급은 하셨지만은 이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네. 앞서 언급해 주셨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울타리 내에서는 100% 교육부 예산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 밖 이제 울타리 밖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교육 그 법에도 사조에 나와 있는데 공공형 교육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또 표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수시에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벌써 2달이 돼버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좀 급하고 바로 이렇게 진입로만 해주면은 여수시에서 대응 투자를 해가지고 진입로만 해주면은 지금 우리 전라남 도교육청에서는 그 대안학교에 대한 TF까지 예. 환경 영향평가에 다 지금 마무리고 있는 상태인데 좀 많은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순천 쪽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순천 사범대 부설학교 설립이 지금 건의가 됐어요 최근에 네,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예,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학교를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부터 이제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우리 지방대학교는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대에 지금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대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근데 그런 그 대학교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대학교,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성장을 해온 사범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국에 10개 이상 학과를 가지고 있는 사범대 중에서 유일하게 부속 학교가 없는 곳이 순천대학교 사범대학입니다. 아 전국에 단 한 곳입니까? 예, 거의 순천대? 예, 그렇습니다. 10개 이상 학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부설 학교가 없는 곳이 순대 사범학교입니다. 사범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순천대학교 사범대학교가 현재 어떤 학교냐라고 말씀을 한다면 네. 이 재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학생 대비 임용고사 합격률이 그 광주 전남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서도 평균 이상을 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지역의 인재들이 이 사범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범대, 이런 훌륭한 사범대생들이 지금까지 부설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교생 실습이라든가 이런 교육 과정에서 타 사범대학교에 비해서 불평등한 교육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선전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천 사범대가 우수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생 실습이라든지 이런 실습 현장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 이제 우수 자원들이 유출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연결될까요? 예, 지역에서는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의 어떤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산업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지방 소멸을 막는 대응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28년부터 교생 실습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더욱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교육부에서는 28년도부터 방금 말씀하신 그 실습생들을 한 학기제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교생 실습 기간을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달 정도의 교생 실습도 우리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버거워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그렇게 쉽게 받아준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8년도부터 의무적으로 학기제로 시행이 되다 보면 그런 어떤 교육의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순천 사범대 부설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추진해야 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순천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설 학교를 신설을 하게 되면 일단 이것은 국립중학교가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우리 순천에 있는 대부분의 초중 고등학교는 공립학교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립학교로서 어떤 그 절차에 맞게끔 또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립과 국립의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죠? 일단 그 사전적 의미로는 국립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국립과 공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교육부에서 직접 관할을 하는 곳이 국립이고요. 네. 공립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공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학교 신설은 일부 특수한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 지역의 경우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학교 재배치가 이렇게 필요한데요.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단성 중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부터 이제 저가 많이 이렇게 여수 현안에 대해서 이제 깊이 가다 보니까 여수는 지금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1학군하고 2학군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1학군은 기존의 구 여수 쪽이고 2학군은 구 여천 쪽인데 1학군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가 9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2학군은 6개밖에 없는데 1학군에 있는 학생 수는 2학군보다 훨씬 적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학교 환경이라든가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줄 거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단성을 혼성으로 한 거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이제 너무 인원수가 적은 학교들 인근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신설은 거의가 힘들거든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힘들다고 보는데 이설로 하게 되면은 2학군에 있는 교육 환경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 1학군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도 해보면 63%가 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하고 학부모들도 이렇게 전환했을 때의 그 만족도 미리 예상 조사했을 때도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남녀 공학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남녀 공학이죠. 단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중은 여중, 남중은 남중인데 네, 그렇죠. 이제 혼성은 이제 남녀 공학인데 네. 지금 선진국들은 다 혼성이에요. 작년에는 그 2023년 그 순천 교육청도 다 혼성으로 다 전환됐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혼성으로 돼 있고 선진국들도 혼성으로 돼 있는데 여수는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그 추진이 더디기 때문에 이제 올해 서금열 교육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 네. 내년에는 예산까지 해가지고 한 63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을 도교육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에 신청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선제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거의 계획이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은 한 곳 하는 거네요, 그럼? 예,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이제 신설이 어렵기 때문에 이설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예. 이제 이설 부분 역시도 이제 지역 사회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기존의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동문들도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 교육을 장을 좀 프리하게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그 학교에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의 명칭이 사라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중이 예를 들어서 진남 여기중인데 이제 진남 중학교로 된다든가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학교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그 동문들이 50대, 60대, 70대가 됐는데 지금의 열 몇 살 되는 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가 중학교가 있는데 저 먼 거리로, 원거리로 이렇게 통학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혼성이 됨으로 해서 지금 뭐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네. 성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다 혼성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좀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가야 될 방향성으로 남녀 공학 전환 그리고 예. 학교의 이설 문제로 이렇게 꼽으셨네요. 여수 같은 경우는 이설을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웅천이라든가 중림이라든가 이런 부지는 다 있어요. 네. 부지는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합의점을 못 잡아가지고 이설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동문들 이제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그 동문들이 많은 반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러면 미래 세대들의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63.5% 이상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천 지역 같은 경우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인구 편차가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네, 그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생 쏠림 현상이 학교 간 교육 과정 및 그 교육 환경의 불평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도시 및 아파트 그 밀집 지역에 학생들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실제 2004년 또 학급수 및 학생 수 현황을 보면은 왕지나 금당 신대 지역은 7클래스, 9클래스 정도 되고요. 학급당 29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반면에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2클래스에서 4클래스, 학급당 20명에서 한 25명 정도로 학생이 편성되어 가지고 오히려 신도심 지역이 과밀 학급으로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공교육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순천 관내 모든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 또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 배치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자료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정확한 규정은 이렇게 써졌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그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학생 배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학교를 배치를 받는 권리입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학교에다가 우리가 학생을 배치해 줘야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30분 이내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학생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생 배치권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본적인 학생 배치권에 의해서 학생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요즘 그 개발이 되는 그 신도심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예. 아파트 현장에서 학생 배치권의 적용이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학생 배치에 대한 계획을 잡고 인허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못 가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네. 전반적으로 순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교육 관계자와 그 아파트 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좀 맞대응을 해가지고 학생 배치권의 문제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면은 규칙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4천에서 한 6천 세대 정도, 네. 또 중학교의 경우는 6천에서 9천 세대 정도 공동주택 분양 공고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면 신설이 가능하다. 쉽게 해서 공동주택에서 초등학교는 4천에서 6천 세대, 네. 중학교 같은 경우는 6천에서 9천 세대가 되면 일단 신설 학교를 만들고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권리는 된다. 규칙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순천 관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절반 이상이 현재 단성 학교예요. 네. 이제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이 단성 학교들이 공학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여론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단성이든 뭐 혼성이든 각자 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순천 학교의 어떤 유형을 보니까 공학 고등학교가 7군데, 남고가 4군데, 여고가 4군데로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고 이것을 뭐 저 입장으로서는 어떤 것이 더 낫다, 효율이 낫다 이것은 설득 예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그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 성장 그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순천 지역에 대한 공학, 남녀 공학으로의 전환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명암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건데 일단은 남녀 공학의 장점은 그 양성 평등 교육 또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보장이 네. 측면에서는 다양한 일반 선택 과목이라든가 진로 선택 과목, 그 융합 선택 과목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선택 과목은 순천 관내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남녀 공학으로의 전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를 석유화학 계열의 단과대학, 그 다음에 수상계열 단과대학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안타깝게 우리 여수에는 대학이 없잖아요. 네. 정말 이 전남 제1의 도시를 그렇게 지향하고
뭐 경제 관광을 그렇게 지향했는데 대학이 없다는 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거. 네. 그런 옛날부터 우리 수산하면은 여수잖아요. 지금도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수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제1의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것이 여천산단이에요. 네. 그러면 이 여러 과를 하는 것보다도 광주에 있는 전남대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화학계열이라든가 수산계열은 아예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다가 이동을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대학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전남도 여수 캠퍼스가 뭐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것도 되고 전 세계의 유능한 학생들이 유학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옛날에는 뭐 4,500명 학생인데 지금은 뭐 2,000명도 좀 깨지는 판국이고 이렇게 가면은 여수의 교육은 정말 뭐랄까요 정확하게 지역 현안에 맞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도의에서 촉구 건의안을 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전남대 광주에 있는 거기서도 석유화학 계열은 여수로 하고 수산 계열까지도 여수로 해가지고 단과대학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그 3년 전에는 제가 실은 교육부에 있다가 촉구 건의안 해가지고 관광학과도 제가 건의해가지고 지금 한 20명 정도 티오를 받아가지고 관광학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수의 경쟁력이다 생각하면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수산계열하고 석유학 계열을 해야지만 그 교육에 완벽하게 중심을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남대학교의 이런 학과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예.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이제 본 캠퍼스하고 이런 학과 구성이 좀 중첩돼 있나요? 중첩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수산 계열이 저는 전남대로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수산 계열에 있는 학과가 전남대로 가버렸어요. 본 캠퍼스로. 본캐퍼스로. 예. 그것은 과연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하면 옛날에 그래도 여수 수대에 있을 때는 네. 우리 행정직들 수산 계열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고급 관료들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았고 우리 도청에 있는 수산 계열 쪽에도 우리 여수 출신들의 수대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산업에 대해서 꾸준히 발전됐었는데 수산 계열을 전남대와 여수 캠퍼스 합병하고 난 뒤로부터 수산 계열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걸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여수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수협 업한거라든가 전국 최대 수협은 여수거든요. 네. 전국 그렇죠. 국내 그 석유화학 산단도 여수고요. 그러면 이것을 특화로 해가지고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자리를 잡고 가면은 방금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훌륭한 학생들이 유학으로 오고 여기서 학업을 해가지고 수산 쪽이라든가 산단 쪽, 예. 그다음에 글로벌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전국 대학들의 이런 학과 구성과 관련한 이런 전반적인 추세, 변화에도 좀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 그렇죠. 학과 구성인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은 대학 측에 좀 엄중히 요구하고 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그것은 이제 오부 마련하고 난 뒤로부터 이제 전남도하고 전남대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저는 못 믿겠어요.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학생 수도 감소되고 그 대학도 이렇게
이제 재정이라든가 학생 수 때문에 이렇게 폐교되는 이제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대학까지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네. 그것을 미리 예견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미래를 보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단과대학으로 아예 특성화 대학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시키면은 그것이 그 지역 사회의 인력 양성이라든가 네. 고급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네네. 학생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을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현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라도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여수 여도학원 공립 전환 문제인데요. 예, 예. 법인 이사회가 공립 전환을 가결을 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이후에 이제 반대 여론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해법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저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 공립화가 저는 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네. 막상 여도학원을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요? 뭔 생각을 잘못했냐면은 여도학원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스템이 의외의 결과가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학교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나 여도학원의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여수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의 협력사들끼리 이렇게 옛날에는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인근 간소를 해가지고 작년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더욱 더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네. 일단은 여도학원의 장점을 봤을 때는 교육원으로서 봤을 때는 그 학교는 더 키워야 되고 저건 다른 시군이라든가 1차로 이렇게 교육발전 특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뭐 여수는 그 하지도 않았었는데 여수의 교육발전 특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저 생각이에요. 네. 여도초, 여도중, 여양고등학교를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뭐 능주고라든가 창평고라든가 다른 데 한 200명 정도 빠져나가는데 그거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면은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우리 굳이 여수를 떠나지 않고 여수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도학원에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위에 이제 의결을 걸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위에서 그렇게 공립화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은 이제 여도 초등학교, 여도 중학교 그리고 여양고등학교 예. 이 사립학교들을 이제 지역의 명문 학교로 육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제 뭔 얘기냐면 능주고라든가 지금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사립들은 지속 가능성 있게 그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지도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실적을 낸다고 보는데 그 실적이 교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립화는 이제 평준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공립화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하다가도 뭐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양고등학교가 옛날에 생각했던 여양고등학교가 아니고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우리 전남에서도 교원대회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여양고등학교고.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이제 여도학원이 예. 이제 이사회에서 공립 전환을 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도의회나 예. 아니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예. 이것을 공립 전환을 부결을 하게 되면은 예. 다시 사립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공립화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아하.
예. 이 다음 절차가 이제 다음 행정적인 절차가 막혀 있네요. 행정적인 최후의 절차는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도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은 그 사측에서 했던 것은 무효화가 되는 거죠.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은 예. 무력화가 된다.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여수와 전남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지역의 이제 교육 방향, 정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다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전남도 거의 한 6% 정도의 다문화 학생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군 단위의 웬만한 학교들은 과반수 이상이 다문화 학생으로 채워지는 그런 현실에 지금 돼 있어가지고 다문화 교육을 잘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뭐 범죄라든가 네.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아예 우리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이렇게 공존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게 학생들 교육, 그다음에 그 이주 오시는 어머니들 그런데 결혼이 좀, 예.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문화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애들의 아빠, 네. 한국 남성들의 교육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뭐냐면 그분들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와이프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다문화에 좀 문제점 없이 같이 우리하고 같이 공존해 가지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의외로 지금 다문화의 가정의 문제점이 우리나라의 아빠들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이 됐든 여가부가 됐든 간에 다문화 가정의 아빠들 교육을 빨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다문화가 상당히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럼 다음 이슈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남권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전남권 의대 유치 현안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의료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만은 이게 교육적인 측면으로도 저희들이 접촉면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최근에 이제 공모 절차를 강행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씩 두 분께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행은 아직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강행 의지를 강력하게 좀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지금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공모를 통해서 교육부로 추천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며칠 전 도정 질문을 통해서도 또 질문했던 사항이고 우리 전라남도는 법에 의해서 대학교에 선발권이 없습니다. 공모 아닌 어떤 형태로라도 어떤 대학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교 신설의 권한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부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 오셔가지고 정무적 발언 한마디를 또 그 뒤에 그 총리의 어떤 담화문 내용에 많은 이야기를 좀 해라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해라. 이것을 이러한 문구들을 좀 침소봉대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공모에 어떤 권리가 있는 양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법적 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강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만은 과연 원천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효율이 있을까, 실효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경제 논리라든가 이런 데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동북권은 100만 도시예요. 만약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100만 도시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50만 도시가 낫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100만 도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동북권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있잖아요. 여수 국가산단도 있죠. 광양제철도 있고. 그 두 개의 큰 사업도 있지만 인구가 일단 100만이라면은 필요한 데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수 공항도 옛날부터 국제공항을 만약에 했으면은 지금 뭐 비즈니스가 됐든 관광이 됐든 상당히 이렇게 성향하잖아요. 그러나 목포에다가 하다 보니까 무안에다가 하다 보니까 계속 늘 적자하고 계속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데다가 그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처음에 도의원 됐을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FM 경기였어요. 영암에 있는 FM 경기장이 서울 경기에 있으면은 유럽같이 완전히 흥행하고 엄청나게 좋은 경기장인데 네. 영암에 있다 보니까 저것이 완전히 뭐 물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거의 부도나 다름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거에도 했던 정책들을 잘 봐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정책, 네.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의과대학은 네. 순천의대로 하고 뭐 대학병원은 뭐 율천을 한다든가 순천을 하든가 광양을 한다든가 그러나 이 세 개 시가 제일 좋은 것은 대학병원은 율천하고 간호대는 광양으로 하고 의과대는 순천에 하면 동북권에 있는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100만 도시를 다 만족시킬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무경 전남도의원, 정영균 전남도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닷새 동안 여수에서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립니다. 지역과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인데요. 지역사회가 고민하는 교육 현안들도 이 박람회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